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병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의 칼럼을 통해서요. 실질적인 국민주권 시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언론에 대한 시민주권도 확립해야입니다. 칼럼이 처음부터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에게 정말 그 주권이 온전히 있느냐는 거죠. 특히 두 가지 중요한 권한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법시민주권하고 언론시민주권인데요. 먼저 사법시민주권부터 좀 볼까요? 그 토크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국민주권 국가라면 국민이 재판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재판권이 거의 없다는 게 이 칼럼의 핵심 지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재판권이 없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많은 민주 국가들은 시민들이 직접 배심원, 재판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재판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같은 제도는 사실 그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그냥 권고적 효력만 갖는 거죠. 그냥 참고사항이다 이 정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비슷하고요. 결국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판사나 검사에게 딱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칼럼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시민들이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거나 시위를 해야만 했던 상황들 이런 것도 좀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문제를 풀 권한이 부족하니까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해석이죠. 네, 맞아요. 이게 과거에 동학농민이나 만민공동회가 조정에 직접 호소했던 거랑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다른 한 축으로 지적한 게 언론시민 주권 문제였죠. 네,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한국 언론은 오랫동안 좀 소수 족벌 언론이나 아니면 거대 자본 이런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온라인 공간이 생기면서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민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인 거죠. 하긴 시민을 위해 있다는 공영 언론조차도 정권 바뀔 때마다 그 독립성 문제로 시끄러우니까요. 그 지적이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칼럼이 어떤 대안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네.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처럼 공영언론 운영위원회에 시민대표 참여를 대폭 늘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아예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민언론 기구 같은 걸 설립하자 이런 제안도 합니다. 시민언론기구요? 네. 그리고 공영언론의 사장이나 이사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법률 이런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까 결국 사법이란 언론 이 두 영역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거군요. 근데 이게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또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칼럼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사법하고 언론에 대한 시민 주권이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아테네 정치의 핵심 요소였다는 거죠. 고대 아테네에서요? 네. 그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소노미아. 이게 그냥 단순히 법 적용의 평등 이런 걸 넘어서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 훨씬 가까웠다고 해요.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재판장까지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뽑았거든요. 와, 재판장까지 추첨으로요? 진짜 시민이 직접 사법 권력을 행사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이세 코리아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발언할 권리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동등한 재판권하고 발언권, 이게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간이었던 셈이죠. 칼럼은 아마 현대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한 대의제에 너무 집중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시민주권의 요소들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선거 때 투표하는 걸 넘어서서 일상적인 사법 과정이라든지 언론 지형에서 시민들이 진짜 주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장으로 읽히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좀 보완하고 진짜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대표를 뽑는 걸 넘어서 정말 일상적인 사법이나 언론 과정에서 시민의 힘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주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칼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에서 사법과 언론에 대한 시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